뭐 이승기고 태민이고 다 죽일 수 있어. 참는 거야. 근데 이젠 안 참아. 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병신인 줄 알고 이게 진짜 사기꾼으로 됐더라고.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전세 사기는 아니에요. 꼭 넣어주세요, 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가수 이승기 씨가 결국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무려 105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이승기 씨는 2024년 8월 6일 전세 계약 당시 자신의 돈 32억 원과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73억 원이 모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승기 씨의 법률 대리인은 차가원의 전세금 미반환 문제는 단순히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 편취한 전세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유명 연예인이 거액의 전세 대출을 받도록 해 고액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금을 편취하는 고도의 사기 수법이 전략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승기 씨가 무려 105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에 따라서 160억 원의 전세금을 낸 백현 씨, 그리고 54억 원의 전세금을 냈던 차관 회장의 지인 A씨 역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운 전세 보증금이었습니다. 애초에 차가원 회장이 105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자금이 있었다면 빅플래닛메이드 임직원들의 임금 역시 체불될 리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승기 씨가 전세 보증금을 상환받지 못한 상황을 살펴보면 더더욱 기가 막힙니다. 이승기 씨의 전세 계약 만료일은 8월 6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승기 씨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세 보증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차가원 회장의 법률 대리인이 지난 2일 이승기 측에 연락을 취해와 이사가 준비됐느냐 라면서 이사 날짜를 확인하는 한편 차질 없이 8월 6일에 전세 보증금을 상환하겠다, 미반환 시 발생하는 이사 비용에 대해서 변제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승기 씨는 8월 6일 이삿짐 센터까지 불러 현장에는 이삿짐 인부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사 당일인 8월 6일 이승기 측에서는 차가원 회장의 남편이자 해당 물건의 공동 명의인인 박모 씨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박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차가원 회장의 법률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씨로부터 문자가 왔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전 10시 17분 계약 당사자인 차가원의 부재로 인하여 유감스럽게도 금일 바로 전세금 반환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이승기 씨는 금일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이후 변제 일정을 말씀하시는 게 기본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전세 사기로 고소를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1시간 뒤 돌아온 답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전세금 상환이 금일 이뤄지지 못해 발생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반환을 위해 노력하여 변제 기일이 잡히면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언제 돌려줄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면서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문자를 보내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던 겁니다. 즉 법적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승기 씨는 이 집에서 이사를 가지 못하고 그대로 눌러앉아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승기 씨는 이사 비용 계약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고 애꿎은 인부들만 땡볕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당장 이승기 씨에게는 73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는데요. 워낙 엄청난 금액이라 당장의 상환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승기 씨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먼저 대출 은행 측에 어떻게든 반드시 갚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10%에 달하는 대출금을 먼저 갚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은행 측에 양해를 구했고 결과적으로 해당 은행 측에서도 나머지 금액에 대한 상환을 한 달 정도 유예해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73억 원이 모두 이승기 씨의 피해로 남았다는 의미였는데요. 물론 전세계약 당시 들어갔던 이승기 씨의 개인 돈 32억 원은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추후 필연적으로 발생할 대출 이자금 역시 고스란히
이승기 씨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승기 씨는 지난 6월 PD수첩 방송 당시 이 전세보증금 문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차관 회장 측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이승기 씨를 향한 사생활 폭로였습니다. 이승기 씨와 차관 회장 간에 주고받았던 카톡이 차관 회장의 법률 대리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당시 차관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이 부분은 전세 사기가 아니라 전속계약 사기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승기 씨에 대해서 차관 회장의 심경이 어땠는지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차관 회장 간의 통화 녹취였는데요. 차관 회장은 당시 이 내용만큼은 꼭 다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육성으로 다뤄달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인터넷 민족이 과연 어떤 혜택까지 주는지 제가 본사로 직접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 빨리 타! 인터넷 민족에 특별한 혜택이 따로 있나요? 잘 들어. 인터넷 민족은 원하는 날짜에 즉시 설치, 미친 할인 혜택에 두둑한 현금 지원까지 쏜다. 어때? 연예 대통령 구독자를 위해 공유기까지 공짜로 주신다는 게 사실이 맞을까요? 당연히 무료지. 아니,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말씀하세요. 꼭 담아주실 수 있어요? 제가 내가 바보라서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 네네. 진짜로. 진짜로 뭐 이승기고 태민이고 다 죽일 수 있어.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서 얻을 게 뭐야. 이거 요만큼이에요. 이승기 깐 거요. 코딱지만큼 깐 거예요. 이거 이승기를 까면요. 이승기 주변 사람들이 정말 다 죽어요. 진짜 다 죽어요. 네네. 쓸데없는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내가 돈으로 해줬으면 해줬지 그들한테 받은 게 없어. 받을 것만 있어. 돈들로 받을 거. 네. 여기서 더 가면 네. 이승기도 마찬가지야. 요만큼 깐 거야. 아직 이만큼이 남아있어. 이만큼. 근데 이거에 대한 거 PD첩에 나온 것만 깐 거야. 네. 이거예요, 기자님. 내가 바보라서 참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 아티스트들을 요만큼이라도 살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미 이승기는 버렸어. 그냥 내비두잖아요. 네네. 같이 나한테 하고 나가도 내비둬요. 깔 거 100가지예요. 참는 거야. 근데 이젠 안 참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병신인 줄 알고 이게 진짜 사기꾼으로 됐더라고.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이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지. 그냥 참으니까 너무 미친년이 돼가더라고. 아닌 건 아닌 거야. 전세 사기는 아니에요. 꼭 넣어주세요, 꼭. 이 내용이 터지면 이승기 씨가 죽는다. 그리고 관련된 자들도 다 함께 죽는다. 참으로 충격적이고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승기 씨와 전세보증금 문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 1월 차관 회장의 뜻밖의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5일 진행했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전달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짜단이 아니고 그냥 진짜 단독인데 차관 회장과 이승기 씨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단 말이에요. 정말 작년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올 초부터 소름 돋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 벌어졌느냐? 갑자기 차관 회장이 와이프 이다인 씨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너무 힘들어서 견민희 선생님 만나고 싶다. 위로받고 싶다. 만나게 해달라. 자기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그때 견민희 선생님이 너무 힘들었겠다 싶다. 딸인 너가 연락을 자주 드려라. 이렇게 카톡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다희 씨 입장에서는 이다희 씨의 지인의 설명이에요. 관련 자료들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다희 씨는 엄마랑 가족들이랑 절연을 했기 때문에 아니 왜 그러시나. 분명히 그걸 알고도 있고 내가 기사까지 냈는데 그러고 말았대요. 그냥 그러고 선을 긋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내일이 이승기 씨의 105억에 달하는 전세금 반환 시점이 바로 내일이에요. 내일 그 돈을 안 주면 이승기 씨 그냥 바닥에 놔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카톡을 보낸 시기는 올해 1월, 2월 달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올해 5월부터 갈등이 본격화됐거든요. 이승기 씨와 차관 회장 간에. 그래서 그 갈등이 생기면서 결국은 만약에 내가 엄마를 불러서 혹은 어머니를 직접 집으로 모시거나 연락을 취하는 모습을 차관 회장이 알았다면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안 터졌을까? 고스란히 약점을 잡힐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차관 회장은 이승기 씨와의 갈등이 생긴 이후에 카톡을 공개했어요.
그때는 이승기 씨와 이다희 씨가 어머니가 처갓집과 절연하기 전이었는데 그때 카톡을 공개하면서 마치 지금 연락을 주고받는 것처럼 대중들이 인식을 했잖아요. 올해 초 보낸 카톡대로 어머니를 모시고 연결을 시켜줬다면 사실상 본인들은 약점을 잡혀서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사안은 정말 충격적인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105억 원대의 거액의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현실. 160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낸 백현 씨와 54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맡긴 차가운 회장의 지인 A씨의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피해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